재미수필문학가 협회의 우연실 수필가를 소개합니다. 저물어 가는 시간에 우연실. 어느 날씨 좋은 오후 에로우헤드로 가는 중이었다. 일을 많이 줄인 남편과 종종 오후 시간에 가까운 곳으로 바람 쐬러 다닌다. 집에서 멀지도 않고 산과 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라 반나절 나들이로 더없이 좋다. 주로 평일에 다니니 길도 붐비지 않는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편리하다. 예전에는 지도를 펴서 길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멈춰 물어보아야 했다. 한국에서는 길을 건너려 지하도에만 들어가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나 같은 길치는 운전하는 것보다 길을 찾는 것이 더 문제였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남편 차는 별 이상 없이 잘 달린다. 차를 깨끗이 쓰지 못해 가끔씩 커피를 흘리고 먼지가 끼어 운전석 주변이 늘 지저분하다. 뒷좌석과 트렁크는 온갖 잡동사니로 뒤엉켜 있다. 얼마 전부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넣을 때 입력이 잘 되지 않더니 기어이 탈이 났다. 낭낭한 목소리로 길을 알려주던 아가씨가 말을 더듬는다. 60번 프리웨이를 갈아타야 할 때 60번 몇 번이나 반복했다. 결국 진입로를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알려주었다. 그 형태가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말 더듬이가 낸 내비게이션은 조금 늦지만 갈 길은 성실히 알려주었다. 남편이 소리를 크게 해놓아 더듬거리는 소리는 밀폐된 차 안에서 더 크게 울렸다. 내비게이션의 외침에 지쳐갈 무렵 전화가 왔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전화 소리는 기청이 따가울 정도였다. 전화를 건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싸우는 듯 들렸다. 그러나 정작 통화를 하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몇 해 전부터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했다. 한밤중 TV 소리로 온 집안이 시끄럽다. 내가 말한 것도 못 들었다고 발뺌하기 일쑤다. 아이들은 보청기를 하라고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소리에 유난히 민감한 나는 남편 몰래 소리를 줄이곤 한다. 프리웨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멀리 표지판이 보였다. 에로우헤드까지 3마일 남았다고 한다. 구불구불한 길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어 생각보다 지체가 되었다. 어서 내려 푸른 호수를 보고 싶었다. 따뜻한 날에는 호숫가를 걷고 바람이 부는 날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제격인 곳이다. 평일에 오면 참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치 탓인지 커피 풍미가 훨씬 진하게 느껴진다. 이상했다. 조금 가다 보니 3마일 남았다는 표지판이 또 나왔다. 분명히 3마일 표지판을 지났는데 어찌 된 일일까? 오는 도중 공사 때문에 옆길로 돌아왔는데 혹시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남편에게 표지판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아까 지난 것은 8마일 표지판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분명히 3으로 보았다고 우겼지만 자신할 수는 없었다. 표지판이 잘못되었을 리 없으니 내가 잘못 봤음이 틀림없다. 8을 3으로 읽었나 보다. 요즘 들어 부쩍 시력이 나빠졌다. 눈이 흐려지고 자주 피곤하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볼 때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한다. 먼 곳을 잘 볼 수 있게 안경 초점을 맞추었더니 반찬을 집을 때는 앞이 아른거린다. 신문에 작은 글씨가 안 보여 큰 제목만 보기도 한다.
기사를 읽으려면 안경을 벗고 눈앞에 가까이 들고 읽는다. 남편의 말이 맞는지 3마일 표지판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에로헤드가 눈앞에 나타났다. 호수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초록빛 청둥 오리와 하얀 오리떼가 사이좋게 떠다닌다. 바람이 싸늘해 공기가 더 청량하게 느껴졌다. 사람이 없어 한적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아 주변은 쓸쓸했다. 혹독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 주인들이 떠난 것이다. 두 손을 눈가로 모아 때 묻은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미처 치우지 못한 물건들로 가게 안이 어수선했다. 한때는 물건을 고르느라 법석거렸을 그곳,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았을 손잡이, 물건이 수북이 쌓였던 진열대가 퇴색해 가고 있다. 하기야 쇠락하지 않는 영광이 어디 있을까? 똑똑했던 내비게이션이 10년 세월의 말을 더듬고 컴퓨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총기 있던 남편도 쉽게 잊어버리고 이젠 잘 들리지도 않는다. 30년 넘게 읽어오던 신문을 나는 큰 글자만 읽고 넘긴다. 오리떼가 호수를 누비고 있다. 오리밥을 한 봉지 사서 뿌려주었다. 멀리 있던 놈들이 앞다투어 모이를 향해 달려왔다. 많이 먹고 오래오래 이 자리를 지키라고 먹이를 듬뿍 주었다. 스산한 주변과 상관없이 새들의 날갯짓이 활기를 느끼게 해준다. 날개를 파닥거리며 힘차게 날아오른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일상이 달라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가 많이 줄었다. 세월과 함께 닳아버린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민했던 감각이 무뎌졌다. 말하고 듣고 보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질 것이다. 해질 무렵 집을 향해 출발했다. 쓸모를 잃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안간힘을 쓴다. 어두운 길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로를 채우고 보듬으며 달린다. 세월은 서서히 젊음을 걷어갔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지는 해와 같은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해가 산등성이 사이로 숨어든다. 하루가 저렇게 저물어 간다. 재미수필 문학가 협회의 우연실 수필가의 작품 저물어가는 시간을 소개했습니다. 칠보 그림은 우영란 작가의 작품입니다.